2025년 8월 6일 미국 스포츠 마케팅 업계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의 LAFC 이적료 372억 원. MLS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 투자가 가져온 결과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지난 20해 동안 뉴욕에서 스포츠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며 메이저리그부터 NBA까지 다양한 스포츠 산업의 투자 효과를 분석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처음엔 의심스럽다가도 나중에 역시 옳은 선택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손흥민의 LAFC 이적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33살의 아시아 선수에게 372억 원을 투자한다고요? 아무리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해도 MLS는 다른 리그입니다. 게다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효과와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당시 제가 근무하는 맨해튼 사무실은 한여름 에어컨 소리로 가득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투자가 합리적일까? 어떤 동료는 메시도 아니고 손흥민이 라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동료는 아시아 시장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지난 석 달간의 데이터는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콘텐츠 조회수 6배 증가, 구단 팔로워 2배 증가, 유니폼 판매량 메시의 3배. 이런 수치들은 제가 20년간 분석해온 어떤 케이스보다도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숫자가 아니라 문화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일본의 OCH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평소 한국에 대해 견제적이던 중국 매체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슈퍼스타라고 인정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 주변을 걸어보면 경기 당일마다 태극기와 함께 다양한 국가국기들이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 앞 주차장에서는 김치볶음밥 냄새와 함께 여러 나라 음식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현상이 예측 가능했을까요?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메시의 경우 축구의 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어떨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손흥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마케팅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메시가 개인의 레전드급 실력으로 어필했다면 손흥민은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10년 마침내 이룬 첫 우승,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미국행. 이 서사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손흥민의 MLS 진출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손흥민의 모든 LAFC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하기로 결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투자가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초기 화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실제 경기력은 어떨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372억 원이라는 거액이 정말 합당한 투자였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흥민의 372억 원 이적료 발표가 나간 지 12시간도 안 돼서 제가 구독하고 있던 스포츠 마케팅 전문 뉴스레터에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ESPN이었습니다. LAFC의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ESPN의 수석 마케팅 애널리스트 존 맥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의 경우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상징성이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어떤가? 아시아 시장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과도한 투자다. 그 다음 날 포브스에서는 더욱 신랄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MLS의 위험한 도박 손흥민 영입에 숨겨진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 거래를 해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쓴맛이 마치 업계의 냉소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브스의 스포츠 경제 전문가 사라 윌리엄스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정료 372억 원에 연봉 181억 원까지 합치면 총 투자 금액이 550억 원을 넘는다. 이는 LAFC 전체 선수단 연봉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한 명의 선수에게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실제로 제가 LA에 있는 동료 마케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럽다. 메시는 그래도 축구의 신 아니냐. 하지만 손흥민은.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메시와의 비교였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이적은 2023년 스포츠계 최대 화제였죠. 하지만 메시의 경우는 단순한 이적료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딜이었습니다. 애플 TV와의 수익 분배, 아디다스와의 파트너십 등이 모두 포함된 패키지였거든요. 반면 손흥민의 경우는 순수하게 372억 원이라는 이적료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기자 마크 스탠은 이렇게 썼습니다. 메시는 전설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메시와 같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배팅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더욱 거셨습니다. 트위터에서 손흥민 과대평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탔고 LAFC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팬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수비수인데 왜 이런 거액을 공격수에게? 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팬은 33살에게 이런 돈을 2-3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팀 내부의 밸런스였습니다. LAFC의 기존 스타 플레이어인 카를로스 벨라도 연봉이 63억 원 정도였는데 손흥민은 그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된 거죠. 팀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스포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MLS 전문가들은 리그의 특성상 이런 거액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LS는 셀러리캡 시스템을 운영하는 리그입니다. 물론 지정선수 제도가 있어서 3명까지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해도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저 역시 그 시점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분석해본 케이스들을 떠올려보면 이런 거액 투자가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거든요. 특히 나이가 30을 넘은 선수들의 경우 투자 대비 효과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욕의 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사무실 한편에서 들리는 CNN 뉴스에서도 손흥민 이적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이번 거래가 MLS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값비싼 실수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샐러드를 먹다가 멈췄습니다. 신선한 상추의 아삭한 소리와 함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확실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시아 마케팅을 노린 투자라지만 과연 그 효과가 이 정도 거액을 투자할 만큼 클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USA 투데이는 LAFC의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가장 신랄했던 비판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보라.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결장했고 예전만한 폭발력도 없었다. 이런 선수에게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스포츠 기자는 손흥민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며 걱정을 표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372억 원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갔습니다. 과연 LAFC가 현명한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관련된 모든 뉴스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릭수, 조회수, 댓글수 모든 면에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8월 31일 오후 3시 제 이메일함에 로스앤젤레스 축구단 공식 보도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입단 후 한 달간 성과 발표. 첫 번째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콘텐츠 조회수가 6배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340억 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20년간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40억 뷰. 이는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한국인 한 명당 680번씩 본다는 계산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단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2배로 늘었고 언론 보도량은 3배가 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전 아시아가 손흥민의 미국 진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 수치였습니다. 단 한 달 만에 150만 장이 팔렸다는 거였죠. 저는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이적 직후 한 달 판매량이 50만 장 정도였는데 손흥민은 그 3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료 데이비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나도 믿기지 않는다. 어제 경기장 주변을 돌아봤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 한국 음식 트럭은 기본이고 일본 라멘집, 중국 만두집까지 생겼어. 아이들이 손흥민 유니폼 입고 뛰어다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밝던지.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려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햇살 아래 김치볶음밥의 고소한 냄새와 라멘 국물의 진한 향이 뒤섞이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스포츠 전문 방송사에서도 급히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가 자주 출연하는 스포츠 분석 프로그램 제작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이번 손흥민 케이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화제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9월 들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워랭킹에서 로스앤젤레스 축구단이 4계단이나 상승해서 6위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7위로 밀려났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즐겨 읽는 스포츠 분석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리그 전체가 손흥민과 부안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나온 14골이 모두 이 두 선수의 발에서 나왔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쿠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중계 서비스가 손흥민의 모든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야구나 미국 프로농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문화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일본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경쟁 의식을 갖고 있던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였던 중국 언론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는 손흥민 관련 검색어가 사흘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 사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문화를 연결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로스앤젤레스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 프로축구 전체의 문화를 바꿔놓는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수치들을 보면 경기장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습니다. 한국 음식점은 30% 매출 증가, 일본 음식점도 25% 증가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경기 없는 날에도 관광객들이 경기장 주변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지속 가능할까요? 단순히 초기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 때문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실제 경기에서의 활약은 어떨까요? 숫자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축구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과연 손흥민이 이 모든 기대와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9월 18일 저녁 11시, 저는 맨해튼 아파트 거실에서 손흥민의 레알 솔트레이크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시원한 가을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컵에 담긴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 시작 20분도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심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골.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왼발로 감아차는 슛이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통해 쏟아져 나왔고 저는 모르게 와라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동료 부안가와의 완벽한 호흡으로 만들어낸 골이었는데 마치 10년을 함께 뛴 선수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리더십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경기 만에 6골째였습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시즌 마지막까지 어떤 기록을 세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경기가 끝난 직후 제 휴대폰에는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료 데이비드가 가장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경기장 분위기 정말 미쳤다.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멕시코계, 일본계, 중국계 사람들까지 모두 손흥민 응원하고 있어. 이런 광경은 처음 봐.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상상해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밤 공기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태극기와 함께 흔들리는 다양한 나라 깃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파워랭킹에서 로스앤젤레스 축구단이 또다시 상승해서 전체 6위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7위로 밀려났다는 사실이었죠. 이제 리그 전체가 손흥민과 부안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건 스포츠 전문 방송사의 분석이었는데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나온 14골이 모두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글로벌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다. 10년 동안 토트넘 한 팀만 사랑한 충성심까지 고려하면 정말 완벽한 선수다. 평소 한국에 대해 경쟁 의식을 보이던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 댓글들을 읽고 있었는데 따뜻한 커피의 쌉싸름한 맛과 함께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후라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손흥민을 부정할 수 없는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이런 선수가 우리 중국에도 있었으면이라는 부러움 섞인 반응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로스앤젤레스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 경쟁자가 아니다. 미국 프로축구 전체의 문화를 바꿔놓는 혁신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72억 원은 단순한 선수 영입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글로벌 문화 아이콘에 대한 투자였던 거죠.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들만 봐도 그랬습니다. 경기장 주변 한국 음식점들은 매출이 40% 늘었고 일본 라멘집도 35% 증가했어요. 심지어 경기 없는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경기장 주변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육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3배로 늘었고 태권도 도장 등록생도 2배가 됐어요.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20해 동안의 제 편견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서구 중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경기 외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동료에게 양보한 장면, 경기 후 상대팀 선수들과 악수하며 격려하는 모습,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주는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축구 실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대사다. 이건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의 표현이었는데 정말 적절했습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벤치마크라는 제목으로 연구 프로젝트까지 시작됐어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만 봐도 로스앤젤레스 축구단은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를 창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맨해튼 아파트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문화적 현상일까요?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이 놀라운 성과가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로스앤젤레스 축구단 이적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뛰어넘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이죠. 투자 수익률로만 계산해봐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372억 원의 이적료와 181억 원의 연봉, 총 550억 원의 투자에 대해 마케팅 가치만으로도 이미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콘텐츠 조회수 6배 증가로 인한 광고 수익, 유니폼 150만 장 판매로 인한 직접 수익, 그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무형의 이익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유럽 도전, 토트넘에서의 10년, 마침내 이룬 첫 우승,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미국행. 이 모든 서사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시아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라는 찬사가 나온 것, 중국 언론들이 부정할 수 없는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평가한 것. 이는 단순한 축구 실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서구 무대에서 당당히 성공한 롤모델에 대한 존경이었죠. 저도 이 취재를 진행하면서 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372억 원이라는 이적료를 들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아시아 선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문화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기장 주변에 한국 음식점, 일본 라멘집, 중국 만두집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손흥민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 모습들. 이런 현상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데뷔전에서 직접 따낸 페널티킥을 동료에게 양보한 모습, 상대팀 선수들과 따뜻하게 악수하는 모습, 팬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겸손한 태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거대한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 사례를 아시아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손흥민 효과를 기준으로 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흥민이 보여준 성공 방정식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실력입니다. 7경기 6골이라는 압도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현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둘째, 스토리입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닌 감동적인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진정성입니다. 겸손함과 동료애,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이 신뢰를 만들어냈죠. 이 세 가지 요소는 비단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실력을 갖추고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진정성을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저는 맨해튼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 사례를 되돌아봅니다. 그때마다 새삼 느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에 대한 반성입니다. 372억 원이 과도하다고 아시아 선수가 메시만큼의 임팩트를 만들 수 없다고 단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대사였습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기장에서 태극기와 함께 흔들리는 일본 국기, 중국 국기,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 국기들을 보며 저는 스포츠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우리는 이 시점을 돌아보며 말할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아시아 스포츠 마케팅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해라고 말이죠. 손흥민이 보여준 성공 사례는 앞으로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희망과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손흥민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비슷한 성공을 이어가야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아시아 선수도 충분히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손흥민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실력을 갖추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무대는 어디인가요? 손흥민이 축구장에서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무대에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372억 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꿈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